교재 앞에 보면은 정말 32개 문장 패턴과 해석 스킬이라고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고1이었으면 스킬이란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수업할 때. 딱 질색이에요. 독해할 때도 빈칸 추론을 푸는 스킬을 가르쳐준다. 이런 거 되게 딱 질색했을 것 같아요. 그럼 편법을 말하는 거고 지름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1학년 때 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쁘죠, 우리가. 그쵸?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스산해집니다. 8월 8일인가가 수능 100일 전이더라고요. 수능 100일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또 다르고 수능 시험 보는 날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또 확 다를 거예요. 이제는 스킬을 좀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스킬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해석하는 연습을 위한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문에서 보시면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주어 관련인데 주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핵심되는 이제 요소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연습인데 앞부분은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치사구가 있을 때 제외하고 나머지를 해석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인 경우에는 아래쪽 예제를 보는 걸 먼저 볼게요. 봤을 때 예를 들면 강조된 부분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보면 전치사 with로 시작하고 대부분 전치사구가 들어가면 콤마를 넣어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 with 분사구문이 나올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럴 때를 제외한다라면은 대부분 전치사구는 그냥 뒤에 콤마가 나오는 자리까지를 일단은 배제해 놓고 뒤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본론만 먼저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석 스킬은 전치사를 알아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괜찮은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13페이지 숙제는 앞부분 말고 뒤에 13페이지 있는 여기 이제 short passage라고 하는 단문 독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오셔야 되는데 숙제 방식을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숙제 방법인 경우는 이 부분부터 할 때 in search of our identity까지 여기가 컴마가 나와 있는 데까지가 요 파트 즉 패턴 1에서 강조하고 있는 즉 전치사 구를 먼저 끊어주는 방식이죠. 여기 제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는 체크를 해주세요. 문장의 기본 요소. 기본 요소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보어가 있는 경우는 그게 주격 보어라면 주어, 동사, 보어일 거고 오형식 구조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겠죠. 여기까지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수식어가 되는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절 아니면은 목적어지만 절이라서 길어지는 경우에는 각종 절이라든지 구인 경우에는 괄호로 이렇게 표시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자, 묶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잔가지치기라고 하는데 덩어리를 묶어버려서 전체적으로 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동사를 본동사로 착각하지 않게끔 하는 일종의 그냥 덩어리 묶어주기. 그래서 그냥 큰 덩어리만 보기예요. 자, 그걸 해오시면 됩니다. 해석은 구구절절히 안 써오셔도 돼요. 어차피 교재 자체에 한글 해석이 있어요. 굳이 뒤에 있는 한글을 앞으로 옮겨서 써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수준에서 해오세요. 이제는 그걸 막 굳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하는 단계에 와 있는 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죠? 그러니까 해석은 막 손으로 쓰지 마시고 대신 믿고 맡길 테니까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끊어서 읽으면서 먼저 이렇게 말로 해보다가 내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뒤에 정답지 보면서 아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번 해보고 그러나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석연치가 않아 납득이 안 돼 그러면은 밑줄 치고 체크를 해오셔야 되고 왔을 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 선까지만 하면 되고 밑에다가 막 열심히 써오지 마세요. 팔 아파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끊어서 주어 동사 체크하고 해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간단한 거라서 넘어갈게요. 그런데 뒤에 넘어가 볼게요. 패턴 2를 가봅시다. 패턴 2를 가보면은 이제 여기 부사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부사절이 들어있는 건 말이에요. 즉 앞에 나와 있는 건 부사구였죠. 전치사구지만 이번엔 부사절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사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콤마가 들어있는 상태로 뒤에 본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구별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쵸? 그래서 얘도 주어를 찾고 본론을 찾아내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자 얘도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만 찾아볼게요. 아래쪽에 각각 부사절을 나타내는
if라든지 although라든지 이런 애들을 봐야 되는데 다만 이따가 가보면은 부사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다른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체크해야 되는데 그건 뒤에서 다른 패턴에서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패턴 3로 가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패턴 3는 그래서 일단 별표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여기 A하고 B를 묶어주고 나서 옆에다가 별표를 하나 해놓는데 자,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죠. Following your instincts가 똑같이 써놨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문장 두 개를 묶은 건데 물론 컴마가 여긴 나와 있지만 분사구문 뒤에 컴마를 쓰는 게 의무적인 요건은 아니에요. 즉 문법적으로 분사구문 뒤에 컴마가 없다고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얘마저 없다고 칩시다. 그럼 위아래 문장 구조상 주어가 뭔지 구별하는 건 여러분의 문법 구조 판단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즉 똑같이 following으로 시작했지만 뒤를 따라가 보니 is라고 동사가 나오는 이 문장과 뒤에 you라는 다른 명사 주어 will learn이라는 동사가 나오는 이 패턴은 다르다는 거죠. 즉 앞에도 your instincts라고 명사가 있는데 명사 뒤에 명사가 있는 어순을 본다면 이게 주어고 동사. 그럼 여기까지 끊어졌을 때 앞부분이 결국 분사구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은 following your instincts가 주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법상 수일치도 중요하죠. instincts라는 복수형 명사로 끝났지만 뒤에가 is라는 당수동사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도 역시 분사 구문이 아니라 동명사였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치만 아래쪽에서는 following your instincts, 당신의 본능을 따르다 보면 당신은 결국 실수로부터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조건절이었던 것을 분사 구문으로 썼다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명사인 경우는 체크가 필요하다였고요. 자, 아래쪽도 체크해 볼게요. 주어인지 부사인지 구별이 필요한데 얘는 잠깐 체크해 주세요. 간단하게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체크된 부분 이 reading, plunging, understanding, stepping 요 네 개가 주어라면 S라고 쓰시고요. 부사면 AD라고 지금 써주세요. 주어면 S, 부사면 AD라고 써주세요. 부사라는 건 분사구문 말하는 거예요. 자, 위에 reading 같은 경우에서는 뒤쪽에 동사 yes에도 먼저 체크하면서 주어라고 써볼게요. 자, reading 자체가 여기선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 yes에 s가 붙어있는 이 단수 동사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2번 같은 경우에서는 뒤에 컴마가 있는 것도 물론 힌트가 되긴 하지만 뒤에 smart travelers라고 해서 주어가 있고 동사는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plunging이라는 것은 그냥 부사라고 볼 수 있죠. 분사 구문이죠. 3번에서는 understanding 쭉 이어지는데 뒤쪽에 가보시면 will not help라고 해서 동사가 이어지는 부분 앞에는 주어인 거예요. 그쵸? 4번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흘낏 보잖아요. 그럼 뒤쪽에 보면 컴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분사다 이렇게 생각하죠. 분사예요? 네, 그렇죠. 왜냐? however이 중간에 끼면서 이게 삽입되면서 들어간 컴마예요. 동사는 뒤쪽에 does not mean까지가 동사죠. 그래서 앞에 stepping이라는 건 단수 형태의 주어인 동명사였던 거죠. 그래서 4번은 좀 주의할 부분이었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셨을 때 보시면은 옆에 이제 문장들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구별하실 때 한 문제당 문장이 2개, 3개 나오는 경우들 여러 가지 문장들 다 똑같이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턴 4로 넘어가 볼게요. 자, 패턴 4. 이번에는 아까는 동명사인지 분사인지를 봤다면 이번엔 둘 다 투부정사긴 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것은 주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동사가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그치만 아래쪽에 나와 있는 to be a mathematician이라는 것은 뒤에 주어가 별도로 있어요. 동사는 여기 뒤어 이어지고요. 앞에 있는 건 결국은 부사조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컴마를 구별을 위해 써놨지만 투부정사의 부사조 용법 뒤에 반드시 컴마가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컴마가 없을 때에 이게 주어인지 또는 그냥 다른 용법으로 앞에다 배치해 놓은 것인지 구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투부정사가 원래 옛날에는요 앞에 주어 자리에 오면 다 가주어 썼어요. 근데 요즘 자주 그냥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용적인 걸 추구하는 현대 영어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짜를 그러니까 허위로 놓고 뒤에다가 또 진짜를 내보내고 이거를 현대 영어 학자들이 오히려 싫어하는 거야. 왜? 왜냐 앞을 간결하게 보인답시고 했다가 결국 문장 전체는 길어진 거잖아. 이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요즘 영어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투부정사가 주어로 등장하는 문장이 고3 모의고사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거든. 왜냐면 모의고사 출제 기간은 어디까지나 요즘 나오고 있는 트렌드의 지문을 따오는 것 뿐인데 요즘 트렌디한 지문들이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자, 아래쪽에서도 잠시 봐야 되는 것들을 본다면 자, 3번에 잠깐 체크해 볼게요. 3번에서 보시면은 뒤에 does not 이라고 이런 경우에 수일치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까이 있는 명사들을 보세요. emotions, thoughts 그 다음에 앞쪽을 쭉 나갔을 때 주어 결국 to say라는 것을 찾아내야 does not 이라고 해서 뒤에 mean까지 이어진 동사의 수를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4번 같은 경우 사실은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투부정사 앞에 in order 또는 so as가 붙어 있다면 이건 볼 것도 없이 부사죠. 100%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냥 주어가 뒤에 있구나 하고 얘는 제껴두고 뒤를 가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1, 2, 3번 같이 그냥 투부정사로 시작했다면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패턴 5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패턴 5 아까 제가 미리 예고했던 건데 B하고 C를 묶어서 옆에다가 별표 달면서 비교라고 해줄게요. 자, 패턴 5가 중요했던 이유는 똑같이 생긴 접속사예요. whether. 그런데 whether 자체가 위에 나와 있는 whether는요. 명사절 접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랫줄에 나와 있는 whether는요. 부사절 접속사고요. 이런 경우에 whether의 역할은 양보의 부사절을 해요. 해석은 뭐뭐 이건 아니건 간에 란 뜻이죠. 물론 여긴 지금 구별을 위해 컴마를 넣어주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컴마가 필수는 아니에요. 부사절 뒤에 컴마가 있어도 없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컴마가 없는 경우에 이게 주어인지 아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whether the animal is especially intelligent까지 했을 때 굳이 동물이 특별히 더 intelligent, 지적인지 아닌지는 is not clear, 확실치 않다라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 취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C번에서는 whether we like it or not,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의 삶은에서 주어는 별도로 나오고 동사 뒤에 보이시죠? 우리의 삶은 매스미디어에서 통제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문장과 구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whether we like or not은 결국은 접속사 do랑 그닥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though we don't like it이라고 해도 똑같죠. 즉 우리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의 삶은 통제되고 있다라는 의미랑 유사하게 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위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인 경우는 주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whatever하고 what은 달라요. 그래서 what은 무조건 명사예요. 그게 의문사절이든 관계대명사 what이든 무조건 명사고 그러니까 앞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주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위쪽에다가 필기하실 때 의문사이건 간에 또는 관계대명사 what이건 간에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둘 다 명사이고 그러니까 앞자리에 있다면 지금처럼 주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만 구별이 필요한 건 whatever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다가 잠시 구별을 써드릴게요. whatever인 경우에는 whatever you want can be found here 이라고 문장을 하나 써보고 whatever you want, you can find
it here 이렇게 두 개를 써볼게요. 자, 두 문장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자, 윗문장에서 본다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죠. 네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즉, whatever이 위쪽에서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래쪽에서는 whatever you want, 네가 그 무엇을 원한다 할지라도 you can find it이라고 해서 주어는 you가 can find it 목적어는 별도로 존재하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whatever인 경우에는 부사, 명사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주어를 따로 찾을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위쪽에 있었던 whether 주어가 마찬가지요. 그러나 what은 무조건 명사다. 이 차이예요. 자, 그리고 나서 패턴은 6으로 넘어가 봅시다.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이걸 분량으로 나누다 보니까 6, 7, 8까지 이번에 나가지만 사실은 뒤에도 쭉 이어진 부분이 주어랑 동사가 멀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게 패턴 6은 주어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어를 꾸며주기 위한 수식 요소로서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패턴 6에 그 투부정사가 나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투부정사나 또는 현재분사. 그래서 이런 건 결국 뭐냐면요. 옆에 쓰자면은 형용사 구예요. 형용사 구인데 그 중에서도 준동사가 형용사 구 역할을 하는 걸 말하죠. 투부정사 또는 현재분사가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게 되면서 주어와 동사의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되게 간결한 예문을 보여줬지만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분석해와야 되는 문장을 보시면요.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one way 얘가 지금 주어거든요. 그런데 뒤를 보세요. 투부정사가 to help keep lives singles and arrows from 어쩌고저쩌고 course까지 이렇게 가요. 되게 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is란 동사를 찾아내기까지를 봤을 때 앞쪽에 나와 있는 one way에서 is까지의 간격이 굉장히 멀리 가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students 다음에 applying에서부터 reading까지를 쭉 읽어준다면 reading is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reading are 했던 이유는 students가 주어라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끊어버리면 접속사기 때문에 동명사 reading에다가 is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도 아까 한 문제 있었던 객관식 어법 문제 틀렸잖아요. 그쵸? 수능에서 어법 문제는 사실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볼 때 조금씩 누적해서 그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어법 문제는 그거 하나를 위해 노력하기는 힘들지만 포기하기는 아까운 3점짜리 문제예요. 빈칸 추론은 노력해도 틀릴 수 있어요. 그날 컨디션과 나의 집중력에 따라. 근데 어법은 평상시에 문장을 볼 때 꾸준히 연습하고 내신 때도 꾸준히 노출할 때 좀 신경 써서 본다면 3점을 획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주어 동사 멀어지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투부정사나 현재분사를 보기 위한 게 패턴 6였고요. 자, 이제 패턴 7로 넘어가 볼게요. 패턴 7도 준동사가 수식하는 걸 보여주지만 얘는 따로 분리해놨어요. 뒤에 꾸며주는 게 과거분사인 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여기에 spent가 들어있는 걸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긴 잘 보셔야 돼요. 둘 다 spent가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본동사죠. 어떤 거? 네, 아래 건 본동사죠. 왜냐? 문장을 끝까지 쭉 따라가 봤을 때 뒤를 아무리 봐도 watching은 준동사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기엔 이 문장은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spent가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커플은 보냈습니다. 시간을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수거 나오죠. spend 시간 ing 하면은 저 ing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라는 그 수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예요. 그치만 위에 있는 건 spent on regular examinations 하면은 매번 정기적인 시험에 사용되는 시간이 is 이렇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스위치도 중요하죠. examinations라고 s 붙어 있는데 is 체크도 필요하고 동사가 spent인지 spending인지 과거분사 현재분사도 구별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쵸? 자, 그래서 과거분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요 구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구조 분석하는 문장 훨씬 더 길게 되어 있어요. 잘 체크해서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패턴 8 가볼까요? 패턴에서 마지막. 자, 8번에서는 전치사구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치사구가 꾸며주는 경우, 즉 뒤에
전치사구가 이렇게 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뒤에 여러분 숫자의 패턴으로 보여줄게요. 그게 훨씬 더 길고 어려워서.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The strategy of. 보통은 이렇게 명사 뒤에 of를 쓰고 동명사 쓰면 이런 거 우리가 동격의 전치사라고 하죠. 뭐뭐 한다라는 전략 이렇게 되죠. 뒤를 보면서 grasping에서부터 big picture and 뒤에 두 개의 동명사가 이렇게 병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쭉 가보시면 동사는 underlies인데 이런 경우 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까이 있는 명사가 details라는 복수명사지만 underlies라고 동사가 단수형인 걸 찾아내려면 주어가 strategy라는 걸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수일치 체크하시고 문장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가 of라는 전치사 구가 strategy를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 정리하면서 한번 해석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패턴으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